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집주인 큰일 났다. 중개소 단지마다 매수 계약 파기, 2차 하락 더블딥을 우려하는 매수자들의 계약 취소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역전세난, 경제불안, 중국 경제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세계적으로 집값이 여전히 하락 요인보다 상승 요인이 많기 때문에 상승 기류는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무주택자분들이 1월 집값보다 7월 현재 집값이 꽤 오른 상황이라서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락장을 기다려야 하는지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이 상담 타이밍입니다. 바로 전화 주십시오. 집주인 큰일 났다. 중개소 단지마다 매수 계약 파기. 자, 이 아파트가 우선이냐 돈이 우선이냐, 지금 사야 할 때냐 팔아야 할 때냐. 자, 여기를 보실래요? 자, 매수자 계약 파기, 집값 다시 떨어지나, 계약 파기까지 급등했던 수도권 집값 왜 이러나. 요즘 막 올라가고 있었죠. 자, 먼저 계약 파기, 집값 바닥장에서 많이 올라가지고 계약 파기, 동탄2, 송도, 송파, 세종 이런 여기가 특히 많이 뛰었잖아요. 바닥 대비. 이런 것들이 계약 파기가 좀 늘어나고 있답니다. 의도적 계약 취소, 이 경우는 이제 주로 매도자한테 해당되는 건데, 의도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25일부터는 그래서 등기를 같이 기록합니다. 자, 분석 한번 해볼까요? 2021년에 폭등장에는 매도자가 취소, 22년 매수자 취소, 그러다가 최근 다시 또 올라가려고 하니까 매수자 취소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고가에 집중, 15억 초과 집중, 즉 비싼 아파트, 강남이라든가 고가 아파트가 22.7%로 상당히 높아요. 취소 원인은 집값이 내려가니까, 전망도 하락하니까, 금리가 또 올라갈 것 같으니까. 자, 파기 종류 볼까요? 매수자가 계약 파기하는 경우는 집값이 계약금보다 더 추락했을 경우, 당첨 후에 미계약, 자, 청약 당첨 후 포기도 속출했죠. 요즘은 다시 또 늘어나고 있는데 계약자들이, 자, 고가 매수 싸게 매도, 집값이 떨어지자 그냥 손해보더라도 던져버리는 거죠. 가계대출 급증, 부동산 PF대출 연체 심각. 한번 근거 자료들 먼저 보시면 4월 말 7월 20일 677조였던 가계대출이 지금 막 늘어나고 있죠. 678조. 지금 4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이번에는 부동산 PF 131조 돌파해가지고 연체율도 2%가 넘고 빨간불입니다. 여기 보시면 2023년 3월 말 어때요? 자, 92.5, 131.6. 잔액이 지금 92에서 131로 많이 늘어났고요. 평균 연체율도 0%가 지금 2%로 급증했네요. 이번에 이제 부동산 더블딥이 일어날 것이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빅데이터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볼까요? 자, 하반기 최악의 역전세난 예고, 주택시장 더블딥 뇌관. 이 더블딥 위험은요, 역전세, 경제, 중국 문제, 바로 이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역전세난, 자, 2021년 최고가 대비 이미 전세가가 30% 추락을 했어요. 다주택이라든가 임대주택 사업자라든가 갭투자라든가 영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전세값을 못 돌려주다 보니까 경매당하고 그러죠. 다행히 정부에서 DSR로 지금 풀어주고 있습니다. 서울 전세가율이 무려 30%나 급락을 했어요. 당연히 전세가가 너무 낮다 보니까 갭 투자를 하려고 하는 투자자들이 감소한 상황이죠. 두 번째는 경제 불안도 바로 더블딥을 야기시킵니다. 무역 적자, 지금 우리나라가 1월에서 7월까지 무려 270억 달러. 특히 6월 달에 회복하는가 싶더니 7월 달에 확대됐어요. 경제 성장률, 자, 원래는 2.3% 전망이었는데 놀라지 마세요. 자, 올해 1.1에서 1.5로 너무나도 많이 하향했어요. 지금 전 세계 전망률은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만 급락했죠. 해외 요인도 지금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금융은 아직도 불씨가 좀 남아있고, 고금리는 꽤 지속될 것이다. 바로 이것도 경제 불안의 더블딥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더블딥에 빠질 확률보다 중국이 빠지면서 따라가는 거 아니냐. 자, 내수 볼까요? 성장 6%가 5%로 확 줄었고요. 투자, 판매, 소비 모두 감소했어요. 부동산, 이게 심각하죠.
GDP 대비 12%가 무려 채무 불이행. 이제 부동산 개발회사의 GDP 대비 12%가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고, 한동안 계속 떨어지다가 중국 집값이 또 반등하는가 싶더니 또다시 하락하고 있어요. 실업률 볼까요? 자, 대기업, 사교육, 게임, 바로 이런 부분들 요즘 중국이 지금 철퇴를 내리고 있죠. 특히 청년 실업률이 21%로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 한국 성장률, 무역 수지, 중국 성장률, 경제지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봤더니 진짜로, 자, 정부 한국은행은 1.4, 그 다음에 각종 1.5, 전반적으로 1.1부터 1.5까지 있죠. 그 다음에 월별 수출액 증감률을 봤더니 와, 자, 먼저 무역 수지, 지금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네요. 1월 달부터. 그러다가 6월 달 반짝 상승하다가 7월 달 현재 20일까지 마이너스 13.6%. 그리고 수출입 한 번도 플러스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자, 더블딥, 중국 더블딥으로 가나? 지금 종전에 골드만삭스, JP모건, UBS, 노무라, 자, 6% 언저리가 5%로 확 떨어지는 형태로 나왔어요. 실제로 중국 경제지표를 보면 수출 줄어들고 있죠? 자, 소비 판매도 아주 미직거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판매는 완전 급락이고, 부동산 착공도 역시 부동산이 심각하죠? 자, 이제 내 집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한다. 이제 이번에는 다른 내용을 좀 말해 볼게요. 그러면 결국 네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자, 좀 신경을 쓰자 이 말이에요. 더블립이라든가 그다음에 2차 하락, 매수자 계약하기.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서울 집값이 36년 동안 통계를 보니까 26번 올랐고 10번밖에 하락하지 않아서 결국은 우상향. 실제로 많이 폭등했죠. 그럼 앞으로도 그럴 거냐? 자, 집 보자고요. 전반적으로 앞으로도 상승은 클 겁니다. 잊지 마세요. 집을 잡냐 못 잡냐, 무주택으로 가야 하느냐 유주택으로 가야 하느냐, 하나만 고르라면 무조건 무주택을 탈피하는 게 맞아요. 언제 잡냐도 중요한데 무주택으로 가게 되면 진짜 위험합니다. 집이 예전에 10년 전에 여러분들 10억짜리 40억 되고 8억짜리 30억 되고 6억짜리 24억 되고 5억짜리 18억 되고 지금 몇 배가 뛴 거예요? 그런 짝이 또 안 난다는 보장 없습니다. 떨어져봤자 반토막이에요. 떨어져봤자 반토막도 안 빠지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30-40% 빠지잖아요. 오르면은 막 4배씩 뛰고. 그래서 결국은 상승이 크니까 내 집은 있어야 한다. 자, 상승이 하락보다 훨씬 크다. 물가 이상으로 36년 동안 26번 상승 10번 하락인데 평균으로 봤더니 무려 연으로 따졌을 때 6.7% 폭등했다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 상승은 평상시는 무조건 올라가요. 지금은 평상시잖아요. 언제만 주로 떨어지느냐? 경제 위기 때예요. 지금 경제 위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경제 위기가 아닌 이상은,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는 내 집은 있어야 한답니다. 자본 필수.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내 집 마련은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타이밍 중요하죠. 단기적으로 폭락할 수 있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세요. 결국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졌어. 그럼 이만큼 회복하고 더 올라가잖아요. 신고가 찍고. 장기적으로 내 집 마련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 자본주의 집값은 여러분들이 평생 저축한 것보다 더 높다. 이 말 맞습니다. 자본주의의 집값은요, 네, 수입으로 보면 안 돼요. 수입보다 저축액수. 평생 저금한 것보다 집값 뛰는 게 훨씬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집을 안 잡고 그냥 저금만 한다든가 아니면 뭐 공공임대 이런데 평생 산다든가 전세만 산다든가 그럼 망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차별적으로 상승한다. 이제 앞으로는 이것도 신경 써야 돼요. 인구 감소, 공급 폭탄으로 차별화가 발생한다. 서울 인접, 광역시 중심 이런 데는 반드시 아파트를 보유해야 돼요. 중요한 포인트, 이제 아파트, 이제 주택이 아닌 것들은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그리고 아파트가 아닌 것은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나홀로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외곽 신중하세요. 이번에는 서울 집값 36년 통계 한번 자료를 볼까요? 이게 지금 평균치입니다. 평균치. 이만큼 뛴 거
자, 그리고 여기 0은 어디냐면 0이 여기에요. 이게 0입니다. 0. 0이라고 했어요. 자, 0을 기준으로 올라간 게 훨씬 많네요. 그죠? 떨어진 것은 얼마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0보다 훨씬 높은 이게 평균치예요. 즉 6.7% 해마다 올랐다 이 말이에요. 즉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우상향. 수도권 미분양 주택 물량 증감. 지금 미분양이 수도권은 확 감소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도 감소되고 있고, 전국 민간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너무 셉니다. 21년에 1,400인데 지금 23년에 1,900. 곧 전국 단위로 분양가가 2천만 원을 돌파할 상황입니다. 서울은 무조건 3,500, 4,000이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집값이 떨어질까? 자, 상승 요인이 하락 요인보다 많다. 한번 하락 요인 굳이 따지자면 전세, 거래량, 사이클, 거품 정도인데 바로 이게 하락 요인. 그 다음에 상승 요인은 많아요. 경제, 금리, 해외 집값 심리, 정책, 분양, 실거래가 추세. 특히 이 원 큰 것은 비중이 높아요. 경제, 해외 금리, 해외 집값 이 세 가지가 다 상승 요인이에요. 지금 돌아섰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내 요인, 실거래가, 심리, 정책, 추세, 분양 다 플러스 요인입니다. 결국은 상승 요인이 하락 요인을 압도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전망하고 싶어요. 앞으로 2년에서 3년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자, 이제 한국과 해외 집값 변동률 이거 보면 아시겠네요. 자, 여기 지금 5월 달이에요. 이게 0입니다. 0 위로 다 올라가네요. 수도권하고 서울은 지금 3달째 상승. 그리고 전국 집값도 플러스 전환됐는데 아직 지방이 마이너스죠. 자, 그 다음에 그런데 KB는 0 근처에서 마이너스에서 돌고 있어요. 단 한 번도 상승으로 안 나오네요. 자, 여러분들 1월달 대비 지금 올랐나요? 떨어졌나요? 5월달 대비 지금 올라가고 있나요? 떨어지고 있나요? 자, 그래서 KB 시세 좀 각성하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보지 마세요. KB 시세 맞지 않아요. 지금은 한국 부동산원이 맞습니다. 자, 올해 들어 투자하는 미국 주택, 그리고 미국도 똑같아요. 자, 이게 0이라고 보면 어떻습니까? 미국도 지금 살아나고 있잖아요. 집값이 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글로벌도 보면 미국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거의 쌍둥이처럼 올라가는 캐나다도 올라가고 있고, 호주, 오스트레일리아도 올라가고 있네요. 이번에 지방분들 서울 투자의 문제점, 지방 투자자가 특히 이제 신경을 써야 할 게 있어요. 저도 이제 매매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지방 투자자 서울을 그냥 지방의 시각, 그 눈으로 서울 아파트를 봐요. 여러분들 서울은 지방하고 달라요. 서울은 대략 오래된 아파트가 많아요. 20년 이상 된 아파트가 뭐 정확하진 않지만 얼추 70%가 넘어요. 새 아파트는 별로 없어요. 20년 이상. 심지어는 노도강 쪽은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도 많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지방의 그 시각으로 서울에 왔어. 근데 아파트를 보니까 이건 완전 돼지우리야. 돼지우리. 근데 집값은 지방이 새 것도 4억 가는데 서울은 막 7억씩에 외곽이. 그러니까 기겁을 하는데 그렇게 하고 그냥 집에 가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입지가 중요하다는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아파트만 보고 판단합니까?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는 지도를 공부해야 돼요. 입지. 서울이라는 입지 자체가 경기도나 지방을 압도하는 거예요. 압도. 지방의 30평대 새 아파트보다 서울의 20평대 30년 이상 된 나홀로 아파트가 더 투자성이 높다. 아셨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그 단순하게 그 이미지만 갖고 자기가 임장을 해가지고 그냥 그 느낌만 갖고 평가할 수 없겠죠. 여기 보세요. 먼저 지방분들의 특징이 작은 것만 봅니다. 서울 입지가 80% 중요하다. 입지 자체가 80%를 차지해요. 나머지는 자잘한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직구형을 한다든가 또는 그 아파트에 뭐 종합적으로 뭐 전철이 어떻고 뭐 이런 거 보는 것은 30%밖에 20%밖에 차이 안 나. 근데 이걸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시골에서 본 그 느낌만 가지고 평가하니 집을 못 잡죠. 자, 사소한 것 구조라든가 평지라든가 전철이라든가 집값 20%인 이거 가지고 목숨을 걸어요. 서울 집은 다 돼지우리 같은 곳이 많아요.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그거 가지고 집을 안 잡는다? 망하는 겁니다. 나중에 다 재건축이 되든 뭐가 되든 서울은 변하잖아요.
입지 하나 보고 잡으라고요. 괜히 작은 거 보지 말고. 입체적 공간이 취약한 것 같아요, 지방분들이. 즉 서울만 볼 게 아니라 경기도랑 이렇게 지도를 보시고 전반적으로 중요도에 따라서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아파트 있는 전체 환경을 못 봅니다. 그 아파트만 보는 거야, 그냥. 지방 아파트와 비교, 이거 좋지 않습니다. 그냥 서울 자체를 보세요. 타이밍이 너무나 느슨해요. 매수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시간도 돈인데. 그냥 시골의 그 느슨한 기분으로 서울 왔다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나? 다음 한 달 있다 와서 또 한번 봐야지. 집을 매수할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시간이 돈인데. 물론 떨어질 때는 기다려야죠. 근데 올라가면 다르죠. 지금 1분 1초 뭐 하루를 이게 좀 다투는 건데 그렇게 느슨해가지고 다음에 올라올 때는 집값이 2억 뛰어. 에이, 안 사면 말지. 3억 뛰어. 안 사면 말지. 그래놓고 나중에 배꼽 허리까지 올라가면 미친 듯이 그때 다 뛰어들어요. 그래서 영끌로 잡는 거고 꼭지에서 잡는 거야. 지금은 분명히 이제는 발목밖에 아니에요. 발목이나 종아리. 느슨하면 안 되겠죠. 매수 타이밍 중요하고 시간이 돈입니다. 신중해야 한다는 이유. 지금은 신중할 때가 아니에요. 신중보다 중요한 게 결단력입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부동산에 대한 편견도 되게 많아요. 자, 굳이 뭐 특정층을 제가 저거하고 싶지는 않지만 보통 봤더니 대부분의 지방의 남성보다 여성분들이 편견이 많아요. 서울이라는 입지 자체를 너무 망각한다 이 말이죠. 새 거냐 한 거냐 이런 것만 따진다 이거예요. 구두 이런 거. 60대 이상의 여성이 특히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신축을 선호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이런 함정에 빠져요. 자본금이 적은 분들일수록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낮아요. 자, 이제 지금 망하기 전에 빨리 털이하자 그러고 하는데 이 다시 투기 세력이 달라붙기 시작했나 봐요. 집값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혼재한 전형적인 과도기 시장 흐름입니다. 지금 금리와 주가, 가상화폐, 환율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아파트 매수 타이밍에 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